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함께할 저는 김수연입니다. 일단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자, 이번 시험 어땠습니까? 자,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요. 참 지치고 힘든 시기에 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6월 모평과 9월 모평 사이에 막 전력 질주를 하다가 잠깐 딱 지친 그 해이해진 순간에 보는 시험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리지 못했을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학평이라고 하는 기회는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엄청 중요한 시험이지요. 자, 그러니까 해설 강의 함께 하면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나? 잡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 꼭 갖고 가기를 바라겠고요. 자, 일단 수준 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솔직히 말하자면 6월 모평보다는 괜찮았죠. 그렇죠? 6월 모평 때 여러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영어 시험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수월했으나 쌤이 판단하기에는 쓰인 어휘, 이 어휘들이 조금 더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따라서 문제들을 딱 접근했을 때 내가 이렇게 모르는 어휘가 많았나? 아, 이런 어휘도 나오나? 싶은 것들이 조금 눈에 띄었을 것 같습니다. 어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 유형들 한번 살펴보자면 쌤은 이번 시험에서 흔히 말하는 그 킬러 유형들이 있지요. 딱 3개 유형을 뽑자면 1순위 빈칸. 자, 빈칸 33번, 34번, 특히 그 마지막 34번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시간 쏟으면서 정답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빈칸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어휘 꼽고 싶습니다. 자, 30번의 어휘도 그렇고요. 우리 흔히 일지문 이문항이라고 말하는 42번의 어휘도 만만치가 않았죠. 자, 특히나 그 작문 같은 경우에는 뭐 슬립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축 공학에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일단 소재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어휘 어려웠고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순서와 삽입 같은 경우에는 또 6월 모평과 비교하자면 우리가 한 예상하는 만큼 즉 너무너무 어렵지는 않게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서와 삽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연결사와 같은 단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용적 단서를 통해 추론하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내용적 단서를 잡아서 정답에 접근하는 그 연습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고요. 자, 뭐 전체적으로 소재를 살펴봤을 때는 인문학을 다루는 그리고 과학과 공학을 다루는 소재들이 아주 골고루 잘 섞여서 나오지 않았나. 즉 소재 면에서는 균형이 참 잘 잡혀 있었다 싶습니다. 자, 하지만 뭐 아까 말한 슬립 베이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이라고 하는 동물 그리고 뭐 램 수면이라든지 스파이더 차트처럼 생소하고 당황스러운 소재들이 조금 많이 나왔는데 자, 그러한 소재들도 당황하지 않고 접근하는 거 그거에 대한 연습도 필요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아무리 긴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생소한 소재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험이 정말 잘 본 시험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시험의 난도가 어떠했든 간에 들쑥날쑥하지 않고 정말 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안정적인 시간 분배 연습해 줘야 되겠고요. 자,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연습할 부분은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 찾기.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되 감에 의해서 답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답 찾는 연습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근거를 바탕으로 답 찾으러 쌤은 다음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5강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7월 고3 학력평가 듣기 파트 해설을 맡은 여러분의 만점 트레이너 저는 고현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너무 진짜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 왜냐면 선생님 지금 우리 고3이들의 담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영어가 어땠어? 이랬더니 다들 선생님 막 이렇게 눈을 피하고 굉장히 민망해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너무 많이 고생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또 기말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집중을 조금 하기 힘든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고생 정말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고 고생 진짜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학력평가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게 뭐고, 여기서 좀 채울 수 있는 게 뭐고, 실전력을 어떻게 높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듣고 계신 거잖아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모의고사랑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쭉 같이 끌고 온 수특이라든지 수능 완성에 비해서 조금은 선생님 생각에 조금은 난도는 낮은 것 같다. 요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속 조절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듣는 것에 익숙했던 요런 친구들은요, 훨씬 느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런 패턴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8번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 부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역시나 집중력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37점 정도가 배점이 되어 있어요. 꽤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방심하다가 이 집중력을 놓쳐서 한두 개씩 틀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독해랑 같이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독해하다가 듣기를 놓쳤어요. 이런 경우가 절대 없도록 실전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맞은 것도 이걸 어떻게 해서 맞았고 정답이 도출되는 근거를 확실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틀린 거는 물론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에 활용을 해가지고 듣기는 무조건 만점으로 깔고 간다. 이 마인드셋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실전 연습을 하시는데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선생님 총평 마칠 거고요. 1번부터 17번 차근차근히 또 들어가 볼 테니까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